임상훈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사회 외신들은 이번 3차 정상회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협상가라든가 중재자, 촉매자 이런 등의 역할로 자리매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6월 12일이었었죠.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그 배경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이 교착 상태의 북미 관계가 빠지면서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간에 꺼져가는 대화 불씨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이번 그 3차 정상회담 성격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16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방문은 지난 여름 여러 어려움이 제기됐던 이후 북핵 관계를, 북핵 외교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잘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게 미국 언론이로군요. 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언론들도 대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17일자 보도에서 이번 북한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중 하나가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역시 북미 간 주고받기 그 맞교환을 중재를 해서 현 교착 상황을 타개할 경우에 2차 북미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블룸버그 통신도 18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 협상을 구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북 간의 만남이 잦아짐에 따라서 이 아젠다도 더 구체화되고 또 다음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이번 방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는 앞선 회담 때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네. 예상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야 그냥 큰 방향만 합의하면 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구체적 합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하니까 이번 3차 회담의 과제는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약속을 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 신문도 17일자 보도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좌우할 수 있는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가디언 신문이 말하는 이 성공 여부라는 것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지 그 여부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미국의 통큰 대응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미 간의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회담은 성공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디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무슨 핵신고, 이런 사이에서의 어떤 내용적인 절충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써놓은 언론들은 없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하자면 수석 협상가로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고난 난이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국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면은 새 협상이 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제도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항복선언 요구와 다름이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하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화해,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향한 개방의 문을 좀 열 때 북한이 원하는
경제의 그 어떤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알려주면서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한다. 이런 남북 화해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예. 이런 미묘한 한미 간의 차이에 대해서 그 미국 수뇌부는 그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도 큰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그동안 유사한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18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이 지점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 이 방식은 워싱턴과 한국 일각에서도 일각에서 그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지난해 전 세계가 북미 간의 전쟁 가능성을 직면했을 때 감안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향한 모든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분명 전쟁보다 나은 접근이다. 이런 평가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대로 문재인 대통령식 접근법은 더 좋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 외교안보 핵심부의 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외나무 다리에서 교환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쪽이 먼저 다른 쪽에다 가진 걸 내놔야 되는 그런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론적인 생각 말고 비핵화 협상 그리고 평화 협상을 별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서 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그러니까 평화협상은 또 그 별개로 평화협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점이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미국 내부에서도 최근 그런 유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빅터 차 석좌의 최근 주장이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이원화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예. 뭐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빅터 차 석좌는 엄밀히 말했을 때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었죠. 네. 근데 최근 프랑스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평화 협상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 평화 협상을 분리한 이원화 협상.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그 빅터 차 석좌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남북 간의 종전 선언 노력 여기에 이제 미국이 경계를 할 것이 아니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그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간 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경제 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이런 아주 큰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갖고 데리고 간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미국식 방법으로 긴 시간 북미 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의뢰한 것이라면은 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 빅터 차 석좌는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협정 노력을 미국이 비핵화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지지를 해주고 대신에 그 대가로 미국이 다른 큰 것을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대신 대가로 다른 큰 것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빅터 차 석좌가 그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든 것이 예. 남북의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중무장 그 포병 병력 이것을 뒤로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평화 선언을 얻어내고 싶다면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미국에 내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무장 포병 부대의 후방 철수라고 하는데요. 예. 빅터 차 교수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것이 된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경색된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한국 평화를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뜻과 연동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을 하는 것, 이게 이번 방북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본의 교도통신도 그랬고 많은 외신들이 예. 그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 빅터 차 석좌, 그동안 강경파였었는데 남북 간의 이 평화 노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라, 대신에 중무장 포병부대 후방 철수 같은 걸 얻어내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다. 아마 이런 얘기도, 이런 인터뷰 내용도 지금 평양에 다 전달이 됐을 테니까 좀 네.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좀 합의문에 나올 수 있을지도 좀 관심사가 되겠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쪽 또 미국 쪽 양쪽 중재자 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또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우리 과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국제사회,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바라보는 북미 간의 반목의 역사는 수십 년 동안에 서로 쌓이는 극도의 불신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양국의 협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된 게 사실인데, 16일자 일본의 NHK가 보도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이소자키 이스히토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소자키 교수도 이제 그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문제라는 건데요. 네. 이소자키 교수에 따르면은 반면에 북한이 이번에 세 번째 남북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미국에 전하려 하는 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번 회담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담 시간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3일 동안에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한 의견을 교환을 하느냐, 이게 이번 회담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이소자키 교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 회담 몇 시간 하느냐. 오늘은 또 카포레이드 하면서 사실 차에서 둘이 대화를 나눈 거니까 말이죠.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네요.